먼저 가족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지낼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성향과 습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가족이 원하는 방식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선택한 직업이나 생활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하거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서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가 가진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들음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바쁘다고 반응 없이 듣거나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면 아이는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듣는 마음이 큰 평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법입니다. 가족과 지내면서 화가 나거나 불편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비판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늦게 집에 왔다고 화가 난다면 화가 난 내 마음을 먼저 느껴보고 지금 나는 걱정과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면 순간적인 반응 대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작은 배려입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거나 손주에게 관심 있는 질문을 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선행을 통해 관계의 씨앗을 키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바라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상실감이나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를 떠올리라고 하셨어요. 사람도, 관계도, 상황도 항상 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선택할 때 가족과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듣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며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가족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지낼 때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서로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이를 간섭이나 통제로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을 부모는 무례하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의도와 마음이 다르게 해석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숙제를 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 왜 이렇게 게으를까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금 나는 걱정을 느끼고 있구나, 손주는 지금 놀고 싶어 하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화를 내거나 다그치는 대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오해를 줄이려면 말하기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신중히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공격적이거나 판단적인 말보다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넌 왜 항상 이래?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조금 걱정되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감사와 칭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에도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집안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손주가 노력한 점을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부드러워집니다. 감사와 칭찬은 마음의 부정적 에너지를 줄이고 가족 간 신뢰와 친밀감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다림의 미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모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바라는 방식으로 자녀가 행동하기를 바로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인연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될 때 상대방도 변할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가족 간 오해와 갈등을 줄이려면 마음 챙김으로 서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신중한 말과 감사의 표현을 사용하며 변화에 시간을 주고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마음이 가족 평화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족과 지내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손주가 말썽을 부릴 때 우리 마음은 쉽게 화나거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늦게 귀가해서 걱정이 될 때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말로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금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먼저 내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면 순간적인 화나 비난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과 잠시 멈춤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몸이 긴장하고 생각이 빨라지면서 말과 행동이 격해집니다. 이럴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다스리는 방법을 강조하셨어요.
또한 가족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장난을 치거나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단순히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 아이 자녀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난보다는 공감이 생기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작은 일상 속 실천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식사 중 대화 시간을 갖는 것,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작은 선행을 꾸준히 쌓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손주로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판단과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 순간 가족과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안정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 감정을 관리하려면 먼저 내 감정을 인식하고 호흡과 잠시 멈춤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연습을 하고 작은 일상 속 배려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함을 바라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듭니다.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마음가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작은 배려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쁜 날에는 간단한 음식을 챙겨주거나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관심을 보여주는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 자녀가 직장에서 느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대화 중에 판단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하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부처님은 함께 있는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주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산책, 작은 놀이 활동 등 단순한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함께하면 평화와 신뢰가 쌓입니다. 네 번째는 기대치를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부모로서 또는 조부모로서 자녀와 손주에게 바라는 바가 많지만 모든 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실망과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족 사이의 긴장이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선택과 변화에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 화가 나거나 조급함이 생길 때는 가족에게 그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짧게라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시간을 갖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가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작은 배려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마음을 담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대치를 조절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가족도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세대는 성장 환경, 문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 방식에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부모가 경험하지 못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물어보고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녀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다면 결과보다 그 용기와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소통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공감 중심의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느껴보고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사랑과 이해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평가하거나 지도하려 들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세대 차이를 좁히는 실천 방법 중 하나는 공통의 경험 만들기입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가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은 세대 간 거리감을 줄이고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세대 간 충돌이 일어날 때 화나 짜증으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차분히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평화를 위해서는 관찰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방식으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손주가 기대만큼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인연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유와 인내를 갖고 기다릴 때 자연스럽게 관계는 성숙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리하면 세대 간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 중심으로 대화하며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를 넘어 이해와 존중을 쌓는 것이 가족 평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가족과 지내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와 분노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배려가 어렵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말다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말과 행동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기입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관계 회복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단,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기입니다. 갈등은 서로의 마음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해와 공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화해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마음이 큰 평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와 용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치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에서 중요한 원칙은 문제를 사람과 분리해서 보기입니다. 행동이나 상황이 문제일 뿐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장난을 쳤다고 해서 손주 전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고 행동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족 갈등을 다루려면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사과와 용서를 실천하며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은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가족 간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가족과 지내다 보면 때로는 서로 너무 가까워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가족 각자의 개인적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 설정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아야 한다고 느껴 힘이 든다면 솔직하게 지금은 좀 쉬어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선택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손주가 다른 취미를 갖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방식도 이해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 항상 붙어 있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는 갈등과 소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호 존중의 표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배려 있는 행동, 감사의 표현 등이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계와 관계의 안정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강압이 아닌 안내입니다. 가족에게 요구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 편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이 부분은 나에게 부담이 되니까 함께 조정하자라고 말하면 관계가 위협받지 않고 존중과 이해 속에서 조율됩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존중과 경계 설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솔직히 표현하며 서로의 선택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상호 존중을 꾸준히 보여주고 강압이 아닌 안내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가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거나 작은 관심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칭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안일을 도와주었을 때, 손주가 노력한 모습을 봤을 때, 고마워 또는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작은 표현이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의 신뢰와 친밀감이 쌓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관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가볍게 안아주거나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연민과 자비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화나 실망, 걱정 같은 부정적 감정도 숨기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할 때 조금 걱정돼처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한 마음 나누기입니다. 짧은 식사 시간, 산책, 놀이 등 일상 속 소소한 순간을 활용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순간순간 마음을 다해 관계를 살피는 것이 사랑을 깊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감정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작은 관심과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족은 우리의 일상 속 반복되는 행동과 말 속에서 사랑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정리하면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하려면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고 관심과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며 솔직한 감정을 차분히 전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활용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가족 관계를 깊고 안정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의 성향과 취향 이해하기입니다. 자녀와 손주는 부모 세대와 생각과 습관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성향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차이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 사람만의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 조정입니다. 부모로서 또는 조부모로서 바라는 모습이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실망과 갈등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선택한 직업이나 생활 방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대화 시간 만들기입니다. 갈등 예방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자녀와 손주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어려움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식사 시간, 산책, 취미 활동 등 꾸준한 대화 기회가 갈등의 씨앗을 줄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 상황에서 즉각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손주가 장난을 치거나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순간의 화와 집착이 관계를 망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응할 때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행동으로 본보기 보여주기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자신이 바라는 태도와 가치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와 손주에게 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행동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중과 배려, 평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세대 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화롭습니다. 정리하면 자녀와 손주 세대와 갈등을 예방하려면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기대치를 조정하며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즉각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며 모범적인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일 때 세대 간 관계는 갈등 없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을 의식하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의 평화와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해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움이나 배려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가족 간 신뢰와 친밀감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청소를 했거나 손주가 장난감을 정리했을 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기쁨 함께 즐기기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웃음과 기쁨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손주와 놀이를 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함께하는 것처럼 소소한 활동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즐거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을 증폭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 소통 강화입니다. 하루 중 짧은 대화나 안부 묻기, 관심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자녀나 손주와 연결될 수 있는 작은 대화가 쌓이면 가족 간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 경험 기록하기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이나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과 평화를 의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과 말로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가족 모두가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평화와 행복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려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기쁨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소통을 강화하고 긍정적 경험을 기록하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일수록 가족 관계는 안정되고 일상 속 평화와 행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가족 관계에서 부모와 조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지도하거나 돌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도 평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여유 유지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바쁘고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조급하거나 화가 나면 작은 갈등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야 다른 이의 마음도 평화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중 짧은 명상이나 호흡으로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존중과 신뢰의 모범 보이기입니다. 자녀와 손주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과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은 하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행동이 관계의 근본적인 안정과 평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주가 성장하고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인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 조절과 솔직한 소통입니다. 가족과 지내다 보면 화가 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차분히 관찰하고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라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 않고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관심의 지속적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꾸준히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튼튼하게 합니다. 손주와 자녀가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칭찬하고 일상 속 배려를 실천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은 부모와 조부모가 가족 내 평화를 만드는 중심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모와 조부모로서 가족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려면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고 존중과 신뢰를 모범으로 보여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감정을 조절하며 솔직히 소통하고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실천이 가족 내 평화와 행복의 토대가 됩니다.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단순한 일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작은 요리, 가드닝, 집안 꾸미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좋습니다. 손주와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자녀와 함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과 가족의 가치 공유입니다. 가족만의 이야기나 기억, 전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역사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특정 날을 함께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의 인연을 존중하며 현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도우며 역할 나누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돕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가벼운 집안일을 돕거나 자녀가 부모를 돕는 작은 행동이 모이면 가족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협력과 이해가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의식이나 작은 행사 만들기입니다. 격식 있는 의례가 아니라 함께 웃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소한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간단한 게임이나 이야기 시간, 작은 기념일 축하 등이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경험을 나누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기입니다. 가족과의 활동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갈등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성향과 한계를 이해하고 지혜로운 대응과 배려를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활동 자체가 관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정리하면 가족과 공동체적 의미를 만들려면 함께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전통과 가치를 공유하며 역할을 나누어 서로 돕고 소소한 행사로 경험을 나누며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가족을 단단하게 묶고 행복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다 보면 즐거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녀나 손주의 기대치, 생활 패턴, 책임과 역할 등에서 오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 관찰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화가 난다면 단순히 화만 내지 말고 나는 지금 실망과 걱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와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와 손주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지나친 기대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줄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휴식과 자기 돌봄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피로와 불만이 쌓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짧게라도 혼자 있는 시간,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부담 나누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면 어느 한쪽의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적절한 책임을 맡기고 자녀와도 일상적인 역할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마음 유지와 감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가족의 작은 노력과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와 자비의 마음이 마음속 평화를 유지하는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가족과 함께한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가족 내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려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며 작은 휴식과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책임을 나누며 감사와 긍정적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때때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보다 그 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 상처와 오해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 먼저 살피기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화, 실망, 서운함 등 다양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때 상대방을 바로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말다툼 후 마음이 불편하다면 나는 지금 서운함과 걱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대화 시도입니다. 갈등 후 관계 회복의 핵심은 대화를 통한 이해입니다. 단,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처럼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입니다. 오해가 생긴 근본 원인을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갈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주나 자녀가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헤아리면 서로에게 공감이 생기고 신뢰 회복이 빨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와 공감이 관계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와 용서 실천하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으로 신뢰의 재구축입니다. 말로만 사과하거나 용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배려와 관심, 약속 지키기 등의 작은 행동을 통해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이 마음을 드러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갈등과 오해 후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과와 용서를 실천하며 작은 행동으로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간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꾸준히 다스리고 선한 습관을 쌓는 것이 평화를 지속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과 마음가짐이 가족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감사 습관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도와주거나 자녀가 배려를 보였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족 간 신뢰와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쌓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소통 유지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녀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소소한 소통이 쌓이면 갈등이나 오해가 생겨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관계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 꾸준히 살피기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면서 생기는 불편한 감정, 화, 걱정 등은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평화로운 관계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습관이 쌓이면 순간적인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배려와 관심의 지속적 실천입니다. 가족 간 평화는 큰 이벤트보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함께 식사하고 안부를 묻고 도와주고 칭찬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이 안정되고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가족은 서로 다른 성향과 생각, 선택을 가진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평화와 행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가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려면 감사의 습관을 지니고 일상 속 소통을 꾸준히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작은 배려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과 마음가짐이 가족 간 평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하며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삶의 방향과 실천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거나 서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자신의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정리할 수 있을 때 가족과의 갈등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이 해주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녀와 손주에게 사랑과 관심을 꾸준히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세 번째는 공감과 이해 중심의 소통입니다. 세대 차이나 성향 차이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나 비난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행동과 일상 실천입니다. 평화로운 관계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와 관심, 역할 분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 가족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모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손주가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인연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족 간 평화의 근본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계는 깊고 안정되며 행복이 지속됩니다. 정리하면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삶은 마음을 관찰하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공감과 이해 중심으로 소통하고 일상의 작은 행동과 배려를 실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원칙과 실천이 쌓일 때 가족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평화의 공간이 됩니다. 이로써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며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